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감소가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인데 두 기관에서만 9천억 원의 지방 예산 결손이 예상되고 경남 각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나라 살림 중 400조 원으로 잡은 국세 수입에서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으로 내려주는 교부세와 교육비 특별회계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3,700억 원이 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림살이가 괜찮을지 도의회에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침은 지방정부의 몸살이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 안전과 복지, 핵심 전략 산업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의존도가 97%인 경상남도 교육청은 결손 규모가 더 큽니다. 올해 6,700억 원이 빌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1조 6,800억 원인 적립기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 삭감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 수요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많다는 것은 경남 각 시군에서는 올해 7천억 원 이상 결손이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경상남도가 4,700억 원, 경상남도 교육청이 4,600억 원 정도 줄 것이란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당장 올해부터 예산 씀씀이를 줄여 나가야 하지만 어떤 사업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축소나 백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 등은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며 부족한 예산을 메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 규모가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출신 A씨는 22살이던 8년 전 한국에 들어와 경남 밀양의 딸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꼬박 11시간 일하고 한 달에 겨우 이틀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남짓. A씨는 뒤늦게 사업주가 하루 2시간씩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우리 5년 해서 월급 150 나와. 세로 사람 와서 한 달만 160. 왜 다른 사람 160 이렇게 했으니까. 관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1,300만 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임금 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A씨가 받은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정부가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 규모는 약 6,100억 원.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이 한 해 평균 1,000억 원을 넘습니다. 5,047건 중에 이런 체불 관련된 것이 1,029건이거든요. 한 20% 이상 차지하는 비율. 민사소송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이 합법적인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머무는 시간 동안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비등록 체류하시는 경우가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체불임금 피해자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고 외국인을 위한 체불보증보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창원과 김해, 양산 등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 안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모두 삭감돼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금이나 세금을 상담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 센터에선 이주민 상담사가 직접 고충을 듣고 한국어 교육도 하는데 한 해 필요한 예산은 6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돌연 내년 예산 지원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여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 해 2만여 명. 80%가 일을 쉬는 일요일에 몰립니다. 내년부턴 노동상담은 고용노동부가,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눠 맡게 됩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분들의 불평과 불이익은 아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10,000명이 찾은 창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예산 6억여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3년 단위로 협약에 의해서 우리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2년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경남을 포함해 인천과 광주 등 전국 9개 거점 센터들이 지원 예산 70억 원 삭감을 통보받은 상황. 고용노동부는 주말 전화 상담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국회의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기압골에 의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우리 지역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만 날리겠지만 오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10에서 60mm 정도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늦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창원의 한낮 기온이 29도, 함양이 26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4도, 창녕이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함안이 28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1도, 합천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사천이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천 시장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열린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공무원의 성차별적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김익은 창원시 의회 의장이 최근 창원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며느리한테 대접해야 하는 참 불행한 시대다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회계 교육에서 젠더, 성평등 단어를 사업 내용에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 슈퍼마켓 사업 협동조합은 어제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순 사천시 정동변에 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마트 입점이 예고됐다며 개설 절차를 중단할 것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마트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 상권을 독점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국정과제인 동반 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두관 위원장이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진주의 한국노총 서부 경남지부를 찾아 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남은행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노조 위원장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과 민생 문제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까지 경남 16개 지역위원회를 돌며 소통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김해시의회가 그제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해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시행돼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경남농업기술원 등이 어제 진양호 유역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염원 발생 저감 관리와 녹조 등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생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공유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